오늘 이야기는 49세 강세훈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배신의 아픔보다 더 큰 상실 앞에서 한 남자가 내린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24년. 나 강세훈은 기계 설비 분야에서 20년을 일해 지금은 중소기업 공장장을 맡고 있다. 49살 나이에 대출이 남은 아파트 하나? 그리고 25살 딸 지연이가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아내 은희와 둘만 남은 집.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오후 3시쯤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엄마가 많이 안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오라고 하시는데 장모님은 1년 전부터 암 투병 중이셨다.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위독해지실 줄은 몰랐다. 지금 갈게. 지연이한테도 연락했어? 응. 지연이도 오고 있어. 나는 급하게 회사 일을 정리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은희가 울고 있었다. 24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데? 의식은 있으시는데 말씀을 거의 못하셔. 의사 선생님이 말기라고. 병실로 들어가니 장모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다. 한때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이제는 뼈와 가죽만 남으신 것 같았다. 내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려보시더니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다. 어머니, 아들이 왔어요. 장모님은 말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셨다. 24년 전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장모님은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그런데 그때였다. 은희가 갑자기 내 팔을 잡더니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세훈 씨, 나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 있어. 복도 끝 의자에 앉은 은희의 얼굴은 창백했다. 갑자기 왜 그래?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못 말할 것 같아서. 은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년 전에 나 다른 사람을 만났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뭐라고? 지역 축제 때 미용 봉사 나갔다가 알게 된 사람이 있었어. 4개월 정도 그런 관계였어. 4개월. 은희와 나 사이에 4개월 동안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고 끊었어. 3개월 전에 너무 부끄러웠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4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장모님이 생사를 오가는 이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다니. 왜 지금 말하는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 둘만 남게 되잖아. 그때까지 숨기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집에 가볼게. 좀 정리가 안 돼서. 세훈 씨, 지연이가 오면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못 있다고 해.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다. 24년이었다. 은희와 결혼해서 지연이를 키우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은희는 밤늦게 들어왔지만 나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희가 서재 문을 두드렸다. 여보, 아침 차려놨어. 그리고 병원 안 가? 나는 회사 가야 해. 엄마가 많이 위독하시다고. 내가 가 있어. 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사실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부하 직원들이 뭔가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4개월 동안 다른 남자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49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 점심시간에 딸 지연이가 전화했다. 아빠,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오늘 저녁에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 저녁에 갈게. 아빠, 엄마가 뭔가 이상해요. 계속 우시고 아빠 얘기만 하시고 지연이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날 저녁 병원에 갔을 때 장모님은 의식이 더 흐려진 상태였다. 은희와 지연이가 침대 양쪽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아빠 오셨어요. 장모님이 힘겨운 표정으로 나를 보셨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셨다. 세훈아. 네, 어머니. 은희한테 내가 너무 미안했어. 좋은 남편인데 그걸 몰랐지.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장모님은 뭔가 눈치채고 계셨던 건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너
착한 아이야. 은희를 잘 부탁해. 그 말씀을 하시고 장모님은 다시 의식을 잃으셨다. 3일째 되는 날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를 상담실로 불렀다. 이연주라는 45세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였다. 가족분들 많이 힘드시죠? 특히 남편분,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시는데 은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희가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임종을 앞둔 가족의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커서 평소에 없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연주 간호사는 우리를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부부 치료나 가족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통계적으로 보면 사별을 함께 경험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개선되는 부부가 48% 정도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요.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냐를 묻지 마시고 하고 싶으냐를 물어보세요. 환자분에게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약이거든요. 그날 밤 은희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했다. 왜 그랬어? 외로웠어. 당신은 늘 바쁘다는 말로 날 혼자 두고 지연이가 시집가고 나서는 더 그랬어.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나를 여자로 봐준다고 느꼈어. 내가 그렇게 무관심했나?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족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느낌? 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았어. 하지만 표현이 없으니까 나도 할 말이 있었다. 나는 24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칠 후 병원 수납처에서 간병비를 계산하는데 월 60만 원이 나왔다. 거기에 각종 치료비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이 넘었다. 의료진이 설명하기로는 앞으로 연간 1,5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다고 했다. 우리 가게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미용실 문 닫고 간병비라도. 아니야. 이건 내 책임이야. 당신 잘못이 아니라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내가 그런 일만 안 했어도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연간 1,500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고려해야 하나. 그때 지연이가 병원에 왔다. 아빠, 엄마, 제가 용돈이라도 보탤게요. 신혼이지만 남편도 도와주겠다고 해요. 지연아, 내 돈은 내가 써. 이건 어른들 일이야. 하지만 할머니인데 지연이를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 적어도 딸은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혼자 계산기를 두드려봤다. 공장장 월급 500만 원에서 대출 상환 200만 원, 생활비 1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 남았다. 간병비 100만 원을 내면 50만 원밖에 안 남는다. 하지만 돈 때문에 장모를 포기할 순 없어. 그때 문득 생각났다. 간호사 선생님이 한 말, 사별 후 관계가 개선되는 부부가 48%라고. 그럼 나머지 52%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 아내의 불륜을 남편이 용서하는 경우는 20%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럼 나는 20%에 들어가려는 건가? 장모님은 일주일을 더 버티셨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매일 병원에 있었다. 회사 일은 부공장장에게 맡기고 정말 오랜만에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의식이 흐릿한 중에도 장모님은 내 목소리를 알아차리셨다. 손을 꼭 잡으시곤 했다. 은희는 밤낮 없이 간병을 했다. 4개월 전까지 다른 남자와 있었던 그 손으로 지금은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여보, 좀 쉬어. 내가 할게.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런 은희를 보면서 생각했다. 사람이 참 복잡한 존재구나.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이 동시에 24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마지막 날 밤 장모님이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지셨다. 세훈아, 고마웠다. 우리 은희 잘 부탁한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은희도 좋은 사람이야. 서로 이해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장모님은 평안히 돌아가셨다. 은희와 나,
그리고 지연이가 손을 잡고 장모님을 배웅했다.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냈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동안 은희와 나는 부부로서 상을 치렀다. 누가 봐도 평범한 부부 같았을 것이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은희와 둘이 거실에 앉았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겠어. 응,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24년을 함께 살았지만 4개월 동안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 은희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24년을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지연이도 있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있고. 세훈 씨,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정말 투명하게 살자. 휴대폰도 스케줄도 모든 걸 공개하고, 그리고 부부 상담을 받자. 혼자서는 이걸 해결할 자신이 없어. 그럴게. 뭐든지 할게. 당신한테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당신밖에 없다고 느꼈어. 나도 마찬가지야. 다시 사랑하진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다시 가족이 돼보려고는 하자. 6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매주 부부 상담을 받고 있다. 쉽지 않다. 가끔은 상담실에서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매일 저녁 차 한 잔씩 마시며 10분 동안은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 은희는 미용실에 장모님이 쓰시던 화분 하나를 가져다 놨다. 매일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처음 떠올렸다. 지연이도 자주 놀러 온다. 우리 부부가 다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아빠, 엄마, 다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지연아, 아빠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우리가 이혼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화해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것 같고. 그렇다. 장모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서로 이해하고 살아라.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사랑도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이라고. 49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24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통계적으로 보면 남편이 아내 불륜을 용서하는 경우는 20%도 안 된다고 한다. 나는 그 20%에 속하는 선택을 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 지금도 가끔은 힘들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상처보다 슬픔이 먼저 마음을 열게 한다. 사랑은 끝나도 책임은 남는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4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 다시 가족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완전한 회복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래도